팀장님! 어? 왜?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? 최 대리도 휴가 가고, 박 주임도 출장 갔어. 내가 다 하고 있어. 내가 다 하고 있어.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. 다크서클이 곰 팀장님 눈에 아주 그냥 내려다 그냥 배꼽까지 갈 것 같아요. 일이 쌓여서 자꾸 일이 나한테 몰리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할까요? 그 업무의 위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. 그 직급을 떠나서요. 내 일이 처음과 끝까지 완료될 때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. 그리고 반 정도 내가 하고 그 반은 뭐 팀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는 내가 전체 한 10%를 내가 잡고 나머지 90은 다른 사람들을 거쳐서 가는 일도 있고요. 하여튼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. 자, 업무의 위임을 할 때 조금만 더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. 예를 들어보죠. 자, 이렇게 쭉 보십시오. 첫 번째는요. 나의 업무, 나의 현재 업무 상황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잊지 마시고 조금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보십시오.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쓰는 겁니다. 이게 저처럼 예를 들어보죠. 내 업무 상황이 뭐지? 라고 봤을 때 제가 지금 미리 붙여놨는데 포스트잇 4개를 썼습니다. 첫 번째는 뭐 실적 보고서를 정리를 해서 위에다 결제를 올려야 된다.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죠. 두 번째는 뭐 땡땡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. 세 번째는 고객 뭐 만족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걸 통계를 내야 된다.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팀원들 교육 수요 조사를 해서 또 교육팀에다 또 인사팀에다 올려야 된다. 뭐 이런 일들이 현재 나의 업무다 라고 봤을 때 이 4개 중에서 어떤 거는 내가 100%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내가 해서 어느 단계를 넘겨야 되고 어떤 것들은 아예 내가 받아서 그냥 그대로 지시를 부하 직원한테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으실 겁니다. 이럴 때 나의 업무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딱 시각화 시켜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보시죠. 4가지 방향에서 한번 설정을 해 보시는 겁니다. 첫 번째는 즉시 내가 해야 될 것. 두 번째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도 될 것. 그리고 위임, 이 일을 이렇게 한번 내가 해도 되지만 어떤 부하 직원을 육성시킨다든지 트레이닝 또는 한번 저 친구한테 이 일을 맡기는 게 팀 전체 차원에서 더 낫지 않을까. 그럼 나도 업무량이 줄고 저 친구도 일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위임을 고려할 수 있는 일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받아서 이건 줘야 되겠다. 이게 뿌려야 되겠다라는 위임을 반드시 시켜야 될 일. 이렇게 4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시는 겁니다. 4가지로 구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명확하게 하실 건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업무의 처리의 수준입니다. 어느 정도까지 한 상태에서 이게 완료가 된 건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게 위임을 줘야 되는 건지 받아야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하십시오.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. 곰 팀장님의 그 일이라고 보시면 곰 팀장님은 이 4가지 일이 있고요. 첫 번째 실적 보고가 여기로 한번 가보죠. 이렇게 간다. 그러면 실적 보고는 내가 뭐 매 분기마다 뭐 이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즉시 내가 해야 된다. 그리고 급해. 왜? 마감이 10월 8일. 예를 들어 10월 8일이기 때문에 급하고 내가 또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. 실적 보고는. 그리고 어느 정도가 이 처리 수준이냐? 내가 직접 완료 후에 내가 직접 이 실적 보고서를 가지고 결제를 맞는다. 그런 겁니다. 이건 뭐 처음과 끝까지 다 곰 팀장님 나의 일인 거죠. 자, 두 번째, 천천히 하는데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내가 해야 할 일. 예를 들어서 땡땡 제안서, 이게 그렇다고 쳐봅시다. 그러면 땡땡 제안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. 그리고 처리 수준은 뭐다? 챕터 2까지 내가 하고 그리고 또 2까지 했으면 또 땡땡분한테 전달을 한다. 뭐 팀원 중에 누군가 또는 관련된 사람 누군가한테 전달을 한다. 즉
챕터 2가 일의 딱 완료 수준이다. 그리고 마감은 뭐 10월 17일이다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공팀장님의 일 중에 뭐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뭐 이렇게 통계를 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치죠. 이건 공팀장님이 평소에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승진한 최주임이 이걸 배우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업무의 난이도 또한 높지 않으니 최주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고민을 하셨다면 그리고 고민 후의 결과가 그래 이 일은 이번엔 최주임한테 맡겨봐야겠어 라고 위임을 고려했고 그 고려 결과 위임해야겠다라고 확정 지셨으면 이렇게 최주임이 하는 것이고 과거에 이와 비슷한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또한 최주임에게 전달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명확하게 지시 후 이해 후 마감일을 세팅시키고 위임을 하시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, 또 공팀장님 일 중에서 팀원들 교육을 뭘 받을지 수요 조사를 해라라고 이제 교육팀에서 내려왔나 보죠. 그럼 이건 딱 매번 우리 팀의 교육 수요 조사, 또 교육과 관련된 어떤 일들은 박 대리가 해왔다 그러면 팀장님께 이 일이 떨어졌다고 해도요. 이건 당연히 받고 박 대리한테 그대로 전달을 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 박 대리가 평소 했던 것처럼 이 일을 처리하겠죠. 다만 여기도 중요한 건 마감일 확실하게 며칠까지 이러는 겁니다. 왜냐 그러면 어떤 팀이라는 건요. 그리고 팀장이란 직책은 어떤 일들을 받아서 내가 다 소화시키는 게 아닙니다. 내가 받아서 내가 할 건 내가 하고요. 그리고 내가 위임을 줄 건 업무 배분 차원도 있지만 부하들의 육성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업무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걸 그대로 두시면 팀원들도 육성 그 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팀장님 자체도요. 일에 쌓이다 못해 아까 보셨다시피 곰등형님처럼 그냥 쌍꺼피가 날 정도로 다크서클이 내려올 정도로 일이 몰리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요. 내 업무 상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. 그냥 일이 많을 거야 그게 바쁘지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포스트잇 같은 걸 쓰셔가지고 한번 시각화 시켜보시고 이것들을 쫙 분산을 시켜보십시오. 뭐 4가지 방향 차원에서 즉시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럼 천천히 해도 되는가 또는 위임을 고려할까 그리고 바로 토스 위임해주자 4가지 차원에서 고려를 해보시고 각 배분된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감일이라든지 처리 수준을 명확하게 세팅시킨 다음에 이렇게 일들을 쫙 이렇게 뿌려주시면 업무도 상당히 줄어듦을 느끼고요. 또 팀원들도 서서히 여러분의 복잡한 일들을 더 잘 받게 되고 여러분의 임무들은 점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. 자, 팀 자체의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업무 상황 체크하시고 그리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습관도 길러보십시오. 자,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